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기업은 파라다이스인데요.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거나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혹은 매매 전략을 짜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현재 조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이제 올해 1분기에 개장이 되는데 이 인스파이어 리조트로 인해서 파라다이스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좀 현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일 이렇게 0.08%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현재 GKL, 롯데 관광개발이나 강원랜드처럼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전체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수적인 부분이겠죠. 이 보통 지수가 10개 중에 지수가 좀 하락이 하게 된다면은 이 10종목 중에 1종목, 7종목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카지노 같은 관련주들도 좀 하락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인스파이어 리조트 개장으로 인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알아볼 것은 이 현재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인스파이어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파라다이스 주가는 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는 이 11선이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11선에서 저항을 막고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1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동평균선 위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보다 월봉으로 보시면 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데요. 이 파라다이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12,600원 이 지지 라인을 좀 벗어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고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유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은 긍정적으로는 이 12,600원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박스권 상단인 2만 원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좀 높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또한 이렇게 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거래량과 함께 2만 원 선을 좀 상향 돌파를 해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추세 상승 추세가 이어가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현황이겠죠. 이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천 영종도에 좀 카지노를 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. 올해 1분기부터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천에 영업장에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시장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현재 이 국내 카지노 업체 중에 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이 영종도에 좀 카지노가 인스파이어가 좀 카지노가 다시 개장을 하는데요. 이 업계에 따르면은 이 1분기 내에 좀 개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인스파이어 리조트 규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약 9,680평으로 좀 매우 크고 이 게임 테이블, 슬롯머신, 전자 테이블도 150개, 700개, 그리고 160석으로 좀 많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4,698평으로 한 규모가 2배 정도 인스파이어가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이 테이블도 173대,
그리고 이 슬롯머신 298대, 이 전자테이블 10개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스파이어가 좀 압도적으로 이 높은 이런 카지노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외국 자본이 좀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좀 크게 카지노를 짓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규모와 장비 등만 따졌을 때는 인스파이어가 좀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파라다이스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죠.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일본의 합작사이자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세가사미 홀딩스와 함께 일본 VIP를 함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타격은 좀 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또한 이 엔데믹으로 인해서 일본 VIP,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일본 VIP로 인해서 좀 매출 개선이 좀 많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렇게 일본 VIP 입국객이 늘면서 이 실적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는 타격이 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를 얘기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바로 옆에 영업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이 인력들도 채가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염려를 해볼 수 있겠죠.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요.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만 더 찾아봐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이 일본 VIP로 인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보다 좀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추세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인스파이어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15,000여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5,000여 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방문객이 좀 입장을 할 수 있다.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이것을 좀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은 좀 인구가 더 많은 인구의 집객 효과로 인해서 이 국내 카지노 산업 자체가 좀 성장을 하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1분기에 이 인스파이어 카지노가 개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뭐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은 최근 이슈와 경제사들의 관계 같은 것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